안녕하세요. 쉬플리 코리아 김용기 대표입니다. 수주 영업에서 제안서는 왜 중요할까요? 수주 영업의 본질은 전문가 영업입니다. 고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고객의 그 가치를 설득하는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고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면대면 설득, 제안서, 프리젠테이션이 있는데 제안서는 설득의 논리를 개발하고 논리적인 설득을 하는 공간으로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개발할 때 제안 전략이 잘 개발되어야 되고 이때 개발한 논리와 메시지는 제안서뿐만이 아니라 면대면 설득과 프리젠테이션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고객 중심의 제안서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확실히 아닌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본 대부분의 제안서들은 작성자에게는 친절하고 고객에게는 불친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사의 장점과 특징만 열거해서 고객들이 이러한 장점들이 자신에게 어떤 효용을 주는지를 다시 고민하고 판단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안서는 고객을 위해서 쓰여지는 세일즈 문서입니다. 그러므로 작성자가 힘들더라도 자신보다는 고객에게 친절한 제안서를 만들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고객에게 친절한 제안서를 쓰기 위해서는 고객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비즈니스맨들은 당연히 고객의 관점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고객의 관점에서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규모가 큰 방위산업 컨설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차륜형 전투차량, 즉 장갑차 사업이었는데 시장에서는 주로 이 사업을 맡아오던 D사가 수주를 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뒤늦게 H사, S사가 참여했죠. 저희 고객은 H사였는데 S사가 D사와 컨소시엄을 맺으면서 H사의 상황은 더욱 불리해졌습니다. D사가 수주할 것이 뻔해졌기 때문에 중소협력업체들도 모두 D사 컨소시엄에 줄을 서기에 바빴고 H사는 협력업체 구하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H사는 RFP 발행 1년 전부터 저희 회사와 계약을 통해 제안서를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H사와 저희는 1년 동안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장비의 재원이나 가격적인 특징 말고도 현대전은 시가전이 대부분이고 시가전은 기동성이 중요하다. 본 사업은 기동성이 중요한 차량에 관한 사업이며 모 그룹이 자동차 기업인 H사가 차량에 관한 한 더 적합한 사업자라며 효용성을 강조했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전략을 수립했던 것이죠. 결과는 H사는 모든 이의 예상을 깨고 본 사업을 수주하였고 수주를 통해 약 6,800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고객 중심의 제안서는 큰 설득력을 발휘합니다. 저희 쉬플리에서는 하나의 재미있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쉬플리 지사가 있는 전 세계에서 진정 고객 관점의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일까를 제안서 중심으로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각국의 비즈니스맨들에게 고객 관점에 따라 5가지의 제안서에 순위를 매겨보도록 했습니다. 2페이지 분량의 5개 제안서에 담긴 컨텐츠와 양식 등은 동일했는데 문장을 기술하는 방식과 구조만 달랐습니다.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 6개 대륙 50개국 국가의 5,0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고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70% 사람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제안서가 똑같았습니다. 또한 최악으로 생각하는 제안서도 사람들이 70%가 동일하게 꼽았습니다. 지역, 문화적 차이에 상관없이 일관성을 가졌고요. 참가자들의 약 절반가량은 제안서의 내용보다는 제안서 작성의 구조나 형식 같은 기계적 측면이 영향을 주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각양각색의 문화와 사회 지역적 차이를 뛰어넘어 공통적으로 사람의 시선이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쉬플리는 고객 중심 제안서에 필요한 사항을 몇 가지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첫째, 고객 조직의 비전을 언급하라입니다. 제안서를 쓸 때는 제안 요청서 상에 공식적인 요구 조건뿐만 아니라 고객이 말하지 못하는 니즈까지를 포함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고객의 비전을 명확히 언급하는 것은 고객의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 이번 사업이 고객의 비전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부각하라입니다. 이것은 사업 수주에도 영향을 주지만 사업의 집행 때에도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집행할 때 자신이 제시한 비전과 맞닿는 것부터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핵심 이슈가 고객으로부터 나왔음을 명확히 하라입니다. 대부분의 제안서는 고객의 이슈가 무엇인지를 막연하게 적어놨습니다. 또는 자신들이 전문가로서 분석 예측한 고객의 이슈를 말합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고객의 이슈가 고객 스스로 제기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넷째, 판매자보다 고객을 더 많이 자주 언급하라입니다. 사실 제안서는 본질적으로 제안사가 구매자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라 제안사의 이름이 주어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판매자인 제안사보다 구매자인 고객을 많이 언급할수록 고객이 솔루션을 통해 얻게 될 효용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IT 회사의 영어 제안서를 제가 분석해 봤더니 판매자가 28번 나올 때 고객은 41회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국내 인류 시스템 통합 기업의 제안서를 제가 분석해 봤더니 판매자가 27번 나올 때 고객은 불과 2번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예시를 보면 국내는 제안사가 언급되는 비중이 훨씬 더 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더 언급하는 것이 다른 제안서들 속에서 차별화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보다는 효용을 중심으로 기술하라입니다. 고객이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회사인지, 솔루션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가 아닙니다. 이 솔루션을 가지고 고객에게 어떤 효용을 얻을 수 있는지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은 엄밀한 의미에서 드릴이 아니라 구멍을 뚫어주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콜센터 아웃소싱 시스템은 최대 용량과 최첨단 아키텍처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고객사는 우리 콜센터 아웃소싱 시스템의 최대 용량과 최첨단 아키텍처를 통해 20%의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고객 관점이 되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제안서란 자기 솔루션의 장단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효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화려하고 전문적이기보다는 고객이 읽기 좋고 이해가 쉬운 제안서입니다. 상황적인 불리함을 깨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충족함으로써 가능성과 기회를 만드는 수주 영업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고객 중심의 제안서입니다. 여러분은 기업의 리더로서 제안서를 직접 쓰시진 않더라도 좋은 제안서, 고객 중심의 제안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직원들이 작성한 제안서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해줄 수 있습니다. 고객 중심의 제안서로 성공 수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